안녕하세요. 부산일보 이상배 기자입니다. 서울의 서울숲공원,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이 있죠. 내년에 개장 10주년을 맞이하는 부산시민공원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시민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면적 절반 가까이가 산지인 부산에서 축구장 60개 크기의 평지공원이 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건 차라리 기적에 가깝죠. 지금은 매년 800만 명이 찾는 공원이지만 이 한 세기 동안 이곳은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가 빼앗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점유했죠. 외세에 짓밟힌 100년 질곡을 넘어 마침내 시민품으로 돌아온 오늘 부산 PD야가 다룰 주제는 바로 부산시민공원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은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과 범전동에 걸쳐 있는데요. 규모만 무려 47만 1518제곱미터로 축구장 6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크기만 큰 게 아니죠. 이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과 직선거리가 채 1km도 되지 않아 접근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공원의 진짜 필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평지공원이라는 거죠.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 말고도 공원이 많습니다.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용두산공원. 그런데 이 공원들은 전부 산지공원입니다. 부산은 면적 절반 가까이가 산지인데다 그나마 있는 평지는 한국전쟁 당시 몰려온 피난민으로 인해 주거지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공원이 조성되기가 어려웠죠. 도심에 있는 대규모 평지공원, 이런 장점 덕분에 부산시민공원에는 시민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4년 개장한 이후 매년 700만 명에서 800만 명대 방문객을 유지하는데요. 지난해 방문객은 837만 7천여 명으로 개장 직후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산술적으로 매일 2만 3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이 찾는 것이죠. 이처럼 부산시민공원은 명실공히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공원이 처음부터 시민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한 세기 동안 철저히 외부인의 것이었는데요. 이 시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미군 주둔기로요. 부산시민공원 일대의 옛 주소는 경상남도 부산부 서면 범전동입니다. 이곳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지역민의 삼터이자 비옥한 농지였습니다. 하지만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찬탈한 일제에 의해 짓밟히는데요.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명목으로 땅을 빼앗습니다. 실제로 땅을 소유하던 농민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동양척식회사와 일본 자본가에 넘기게 되죠. 이렇게 일본 손에 떨어진 부지는 일제강점기 내내 철저히 그들의 논리에 의해 사용됩니다. 1920년 일제는 부산진과 서면 등을 공업지구로 지정했고 범전동에도 마구잡이로 공장이 들어서게 되죠. 이어 1930년에는 이곳에 서면 경마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며 그만큼 한반도로 이주한 일본 중산층이 늘었고 이들을 타겟으로 한 여가시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부산에는 동래온천과 더불어 서면 경마장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일제는 서면 경마장을 군사기지화합니다. 대륙 침략의 거점이자 병참기지로 삼은 부산항에 배후 군용지로 쓰기 위해서였죠. 경마장 시설을 활용해 일본군 기마부대를 설치, 군사용 마피를 훈련하는가 하면 병참부대, 군수품 야적장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일본 자본가의 놀이터이자 전쟁 시설로 쓰였던 아픈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전동 일대는 여전히 시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방 이후 곧바로 들어선 미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해야 할 6.25 전쟁에서 이 미군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이 어째서 곧바로 시민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는 곧바로 미군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에도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서면 경마장 부지를 사용하게 되죠. 1945년에는 주한미군 기지사령부가 있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미군이 철수했지만 곧바로 유엔 산하기구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며 다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이곳에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 산하 하야리아 기지를 만듭니다. 1953년 민족상잔의 비극은 막을 내렸지만 같은 해 체결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이곳 부지는 미군에 공여됩니다. 이후 2010년 1월에 실제로 반환될 때까지 미군 기지로 무려 65년간 활용됐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죠.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도시가 점차 발전하며 마치 도심 한가운데 미군 기지가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이 하야리아 미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을 개발하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1988년 부산일보가 보도한 미 하야리아 부대 5호 보급창 부산 외곽으로 옮겨야는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부대가 경남 양산이나 울주 방면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대규모 도시공원, 택지, 상가 등으로 재개발하면 부산의 교통난에서는 물론 도시의 면모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점차 높아지다 1995년 3월에는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며 본격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1993년 이전에도 하야리아 부대 앞에서 양키고 돌려도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냉담이었죠. 왜 한미동맹을 깨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역공격해오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93년 11월 달에 동구에 있는 맹인 노인복지관에서 초이수 교수 등 젊은 학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시합을 했어요. 하야리아 부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론은 하야리아 부대는 더 이상 군사적인 용도는 없다. 그래서 반환받아야 된다. 그럼 반환받아서 어떻게 하지? 시민공원을 만들자 라는 내용으로 시합을 결론을 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년 3개월 정도 조직화 사업을 했거든요. 하야리아 등 부산 땅 되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1995년 3월 6일 날 창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국방부 용산사업단이 이전 협상 추진 결정을 내리게 되죠. 1996년에는 한미 양측이 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한미 양국이 부대 이전에 필요한 4억 6천만 달러, 이 하나로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환받는 미군 기지를 전부 다 민간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평택 미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나서게 돼요. 100년 동안 우리는 저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팔아서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는 건 우리 도저히 용납 못한다. 그걸 팔아서 또 미군 기지를 지어준다는 건 더더욱 용납 못한다. 하야리아 반환받아서 저기다 우리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었고, 또 이전지로 거론됐던 지역마다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며 이를 달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죠. 결국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2004년 7월 하야리아 부대 반환이 마침내 결정됩니다. 이때 부산시는 부지가 결정된 바로 다음 달에 아직 미군이 철수하지도 않았는데도 하야리아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이 위험을 보입니다. 이야, 이 엄청난 추진력 아닌가요? 여기에 재개발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말고 이 미군은 빨리 나가라 이거죠. 하지만 반환 결정 이후에도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기지 이전이나 토지 오염 정화 비용 등 이 한미 간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2006년 8월 15일 날 하야리아 부대가 폐쇄가 됐거든요. 한미 간에 군사협정을 맺는 게 소파인데 하야리아 반환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오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소파 협정상에 의하면 105일간 환경오염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105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70%밖에 못했어. 그래서 미군들은 이래, 야, 이제 우리 조사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조사 못해. 치유 계획서 한국과 합의해야 되는데 105일 안에 우리 합의 안 했으니까 더 이상 합의 못해. 들어 넣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모조리 이제 그 뒤집어 쓰게 되는, 우리 비용으로 미군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과정들이 되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2010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하야리아 부대를 돌려받고 시민공원 조성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반환 결정이 된 지 무려 5년이 지난 2010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부산시는 하야리아 부지 열쇠를 넘겨받았습니다. 비로소 진짜 부산 시민의 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산시는 하야리아 부지 열쇠를 받기 이전인 2008년부터 부산 시민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지 관리권을 이양받은 2010년 부산시는 민간합동의 하야리아 라운드 테이블을 출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하야리아 부지 내 옛 장교 클럽만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많은 논의 끝에 주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보존이 결정됐죠. 참고로 부산 시민공원의 밑그림은 이 미국의 세계적인 공원 설계자 제임스 코너가 그렸습니다. 이 제임스 코너는 뉴욕의 도시공원인 하이라인 설계자로도 유명하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날 부산 시민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인 부산 시민공원. 내년에 10주년을 맞게 되는 부산 시민공원은 매년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지만 이렇게 한 세기 가까이 금단의 땅이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곡의 역사를 딛고 영원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에 선선한 날씨인 요즘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피크닉을 즐기고 오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제가 시민공원에 가면은 그냥 미소가 그냥 흐뭇해져요. 이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노는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흐뭇해져요. 1910년에 일제한테 들어갔고 2010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거든요. 딱 100년이에요. 딱 100년 만에 반환받은 이 땅을 평화의 공간, 그리고 청년의 공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던 우리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게 저도 모르게 흐뭇해지고, 이런 역사들을 모르면서 그 와서 막 즐기고 노는 청년들, 그 역사 몰라도 돼. 그러나 이 땅을, 이것을 공원화로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또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